안녕하세요. 성함여중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오늘부터는 2단원 기권과 날씨 단원이 시작됩니다. 기권이란 1학년 때 잠시 배웠던 내용으로 지구를 둘러싼 대기를 말하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기권의 구조, 구름의 발생 원리, 바람의 발생 원리를 배우고 기압, 기단, 전선을 학습하여 날씨 변화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기상현상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 차근차근 배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단원이 처음엔 조금 쉽게 시작하지만 지금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뒤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핵심 개념입니다. 기권의 층상 구조라고 되어 있죠. 층상이라고 하는 것은 층 모양을 얘기합니다. 층, 계단 아시죠? 이렇게 차근차근 이루어진 구조를 층상 구조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에도 이러한 층상 구조가 있게 됩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학습 목표입니다. 기권을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이게 오늘 배우는 내용의 키워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표면에서부터 높이에 따라 기온의 분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기권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누어진 각각의 층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56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높이 올라갈수록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높은 산에 올라가면 왜 추워질까요? 자,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날씨가 추워집니다. 5월달쯤에 설악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갔었는데 5월이었는데도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왜 추워지게 될까요? 오늘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답해보면서 기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왜 추워질까요? 따뜻한 지표면에서는 복사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자, 태양으로부터 온 태양 복사에너지가 쭉 와서 지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지표면에서는 이 받은 열을 외부로 방출하게 됩니다. 방출된 열이 지표면에는 충분히 있겠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그 양은 적어지게 되겠죠. 많았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낮아지게 되는 거죠. 빈칸을 채워볼까요?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합니다.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게 되니까 기온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낮아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지표면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자, 두 번째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왜 공기가 희박해질까요? 저희가 잠시 후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등반하시는 분들 보면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왜 산소통을 메고 올라갈까요? 산소통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이 무거운 것을 왜 짊어지고 올라가는 걸까요? 대기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습니다. 지구가 공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붙잡는 힘은 지구와 가까울수록 셉니다. 근데 멀리 갈수록 이 힘은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가까운 곳에서는 이 힘이 크게 나타나지만 먼 곳에서는 작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중력은 질량이 있는 두 물질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힘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커지고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또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질량이 작은 물질 혹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력의 크기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즉, 지구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지구에서 붙을 수 있는 대기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빈칸을 채워보죠. 대기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감소하게 됩니다. 중력이 감소하게 되니까 중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을 수 있는 대기의 양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는 희박해집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다시 정리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지게 될 테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대기는 희박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름은 왜 생길까요? 구름이 생기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학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무거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라앉게 될 테고요. 가벼운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벼우니까 위로 떠오르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무거운 공기, 가벼운 공기. 자, 무거운 공기와 가벼운 공기. 이거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찬 공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일고 있는 분자들의 움직임이 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분자와 분자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겠고요. 그만큼 밀도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가벼운 공기를 생각해 봅시다. 가벼운 공기는 공기를 일고 있는 분자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활발하니까 분자와 분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똑같은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자의 입자수, 공기 분자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가벼워진 공기는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헬륨 풍선 보면 알잖아요. 헬륨은 일반적인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가벼운 공기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따뜻한 것은 위로, 차가운 것은 아래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대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대류로 인해서 열이 전달이 되고 다열이 전달이 돼서 위와 아래의 온도가 똑같아지면 이 순환이 멈추게 되는 거죠. 구름의 발생은 이 대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죠. 가벼운 공기, 떠오른 가벼운 공기,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공기가 희박해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공기가 누르는 힘도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은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마침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구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름이 발생하게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나 눈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구름의 생성 원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무거운 공기는 아래로, 가벼운 공기는 위로, 이런 대류 현상에 의해서 가벼운 공기가 위로 떠오릅니다. 위로 떠오른 공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작아지게 되니까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누르는 힘이 없으니까 팽창하겠죠. 팽창하게 되고 팽창할 때 기온이 떨어지면서 마침내 응결, 물방울이 생기게 된다. 이 물방울에 의해서 구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구름에 의해서 눈가비, 기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단어는 기권의 층상구조입니다. 기권은 우리가 배웠다고 얘기했었죠. 1학년 때 저희가 배웠습니다. 지구권 할 때 배웠었죠. 수권, 기권, 직권 이런 거 하면서 배웠고 외권 이런 거 하면서 배웠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기권의 층상 구조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권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해 보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0km 높이까지 분포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기권을 구성하고 있는 기체는 보통 질소나 산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아르곤이나 이산화탄소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 하나 살펴보고요. 계속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두꺼운 옷을 비롯하여 산소 마스크, 고글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고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더 높이 올라간다면 대기의 기온은 어떻게 변할까? 먼저 지표에서 가장 가까운 대류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대류권에는 공기 대부분이 모여 있으며 대류가 활발하고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눈이나 비 등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대류권 위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데 이 층을 성층권이라고 한다. 성층권에는 대기가 안정하여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며 오존층이 있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성층권의 기온을 높인다.
성층권 위로는 높이 올라갈수록 다시 기온이 낮아진다. 이 층을 중간권이라고 하는데, 중간권에는 대류가 일어나지만 공기가 희박하고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지구로 들어오는 행성간 물질이 타면서 유성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중간권보다 높은 곳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흡수되어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데, 이 층을 열권이라고 한다. 열권은 공기가 희박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대기의 기온은 높이에 따라 달라지고,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바탕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한다. 이름의 뜻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대륙권 되는데, 대륙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류가 일어나는 구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층권이라고 되는데, 성층이라고 하는 건 층을 이루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층을 이루는, 차근차근 겹겹이 쌓여서 층을 이루는 구간. 대류하다가 쭉 온도가 낮아지다가 지금 층이 생기고 있죠. 성층권이라고 하고요. 중간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있는 구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왜 중간인지, 좀 중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열권이 있죠. 열권이 훨씬 더 두꺼워요. 그래서 열권 밑에 있는 완충작용하는 이 구간을 중간권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열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뜨거운 구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질문이 있네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기권은 몇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몇 개였어요? 자, 4개로 구분할 수 있었죠? 4개.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닥부터. 제일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류권이죠. 대류권. 대류가 일어나는 구간. 자, 대기권을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순서대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대류권 다음에 층을 이루게 되는 성층권. 성층권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중간권 있었죠. 중간권은 그 위에 열권을 두고 있었습니다. 열권. 굉장히 뜨겁다고 얘기했죠. 그냥 뜨겁기만 한 건 아니고요. 뜨겁고 차갑고 이 기온차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구간과 기온이 낮아지는 구간 구분해 보자고 되어 있죠.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아래쪽은 기온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 아래는 기온이 낮고 낮은 기온. 자, 위는 기온이 높아요. 높은 기온. 자, 아래쪽은 기온이 낮죠. 기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공기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무거운 공기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위쪽은 기온이 높아요. 그럼 가벼운 공기로 되어 있죠. 자, 아래쪽은 무거워요. 무거운 공기. 위에는 가벼운 공기. 자, 이것은 안정한 층인가요? 불안정한 층인가요? 아래쪽은 무겁고 위에는 가벼워요. 그러니까 위에 있으려고 하고. 이런 경우에 순환이 일어나지 않죠.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정한 층이다. 그러니 이거 대류권은 아니죠. 대류권 위에 있는 성층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열권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구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은 기온이 어떤 거예요?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기온이 높아요. 아래쪽은 기온이 높아요. 기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공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벼운 공기. 반면에 위쪽은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으니까 무거운 공기로 되어 있는 거죠. 무거운 공기. 그래서 아래쪽이 높은 기온, 위쪽은 낮은 기온으로 되어 있고요. 낮은 기온의 이 공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려고 하죠. 그리고 가벼운 공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자, 이런 현상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대류라고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대류권은 여기에 속하겠죠. 공기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하지 않다, 불안정한 층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륙권, 성층권 안정하다고 했죠?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중간권이 있었습니다. 중간권. 그래서 이렇게 둘로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둘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안정한 층, 불안정한 층,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층, 대류가 일어나는 층,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보도록 하죠. 기권의 층상 구조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서술형으로도 잘 나오는 문제죠. 층상 구조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서술형으로 쓰면 돼요.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아래쪽부터 차례차례 쓸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 대류권과 중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나는 층 혹은 대류가 일어나니까 불안정한 층이라고도 합니다. 반면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층 이렇게 되어 있죠. 기온이 높아진다. 뜨거운 공기는 위에 그냥 있으려고 하고 찬 공기도 아래 그냥 있으려고 하고 이 대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정한 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차근차근 각 권의 특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류권입니다. 대류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면에서 높이 약 11km 구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고 했죠. 특징으로는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불안정한 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수증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가 위로 상승함으로써 구름이 생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기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류권의 대표적인 특징 하나만 짚어달라고 하면은 구름이 생성이 된다,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특징적으로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층권입니다. 성층권 층을 이룬다라고 얘기했었죠. 차근차근 이제 겹겹이 쌓인 층을 이루게 되는데요. 높이는 약 11에서 50km 구간이 됩니다. 전체 1000km에서 한 11에서 50km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막 두껍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층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래쪽은 기온이 낮고요. 아래쪽은 저온입니다. 반면에 위쪽은 고온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 위에 있으려고 하고요. 찬 공기는 그대로 아래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대류가 일어나지 않죠. 여기서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고요. 이 구간을 우리는 오존층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위치는 약 하부 20에서 30km 구간에 오존층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열을 흡수하게 되는 것. 안정한 층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비행기는 어느 쪽으로 날아다닐까요? 대류권으로 날아다닐까요? 성층권으로 날아다닐까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나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처음에 구름이 막 있잖아요. 하늘이 파랗다가 구름으로 올라가게 되면 밑이 하얗게 보이게 되죠. 구름 위로 올라갔으면은 속층권까지 간 건가요? 아니, 그렇게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죠. 여러분들 바다 건너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굉장히 높이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데 갈 때는 그렇게 높이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구름 위 정도 올라가서 밑에 비가 오던지 간에 상관없이 위쪽으로 안정하게 날아다니면 되겠죠. 보통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은 대류권과 성층권의 경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층권에서의 가장 포인트는 아무래도 오존층이 되겠죠.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외선을 흡수해야죠.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지표면에 자외선이 도달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겁니다.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게 되니까 이 오존층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게 되겠죠. 아래쪽은 지표면에서부터 도달하게 되는 복사에너지 양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기온이 떨어졌었는데요.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방출하게 되니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존층이 없다 하면은 열을 흡수할 수 있는 것도 없겠죠. 그러니 온도가 올라갈 이유도 없을 겁니다. 위에 보면 열권도 있었잖아요. 자, 그럼 열권에서 온도가 왜 상승하게 될까요? 열권에도 오존층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중간권입니다. 중간권은 높이 50에서 80km 구간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왜요? 오존층의 영향을 드디어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온이 이제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래쪽은 기온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오존층 영향을 덜 받게 되니까 기온이 떨어지게 돼서 저온이 되는 거죠. 아래쪽은 고온이니까 고온의 공기 위로 올라가려고 할 테고, 위쪽은 저온이니까 저온의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 공기의 흐름, 대류라고 얘기했었죠. 대류가 발생합니다. 자, 질문이네요. 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서도 구름이 생기나요? 구름 안 생깁니다. 그 이유는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수증기가 거의 없게 됩니다. 수증기가 없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도 구름이 생기지가 않아요. 구름이 생기지 않으니까 기상현상도 발생하지 않아요. 자, 중간권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중간권 상부에서는 유성이 관측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성이 뭐예요? 그래서 별똥별 얘기하는 거죠. 외계에서부터 있었던 그런 먼지나 티끌이나 이런 것들이 대기로 들어오면서 타버리게 되는데, 여기서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땅바닥으로 땅에 떨어지는 유성은 상대적으로 땅에 떨어지는 운서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죠. 가끔씩 큰 것들도 떨어지긴 하는데 희박합니다. 대부분 타버리니까요. 자, 마지막 열권입니다. 열권은 뜨겁다고 얘기했었죠. 높이 약 80에서 1000km 구간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는 매우 희박하죠.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요, 열을 가둬둘 공기가 없습니다. 희박하게 되니까 공기가 희박하게 될수록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태양계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달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밤이 되면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대기가 열을 가둬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직접 도달하는 에너지가 열권에는 많이 직접적으로 도달하게 되죠. 특히 상층분 같은 경우에는 그 열이 매우 큽니다. 지표에서 도달하는 에너지는 없게 되지만 태양에서부터 도달하는 에너지는 직접적으로 받게 되니 기온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위도 지방에서는 오로라가 관측된다고 되어 있죠. 밑에 사진도 있는데요. 오로라는 이제 전리작용이라고 해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장이 있는데요. 지구 자기장이 외계에서부터 오고 있는 전기적인 입자에서 충돌하게 되면은 그게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자기장이 센 양극지방에서는 이 오로라를 관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 수술하기의 문제 보도록 하죠.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구분한다고 했죠. 4개 뭐였어요?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기권에서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층이 있었어요. 우선 대류가 일어나는 층 2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대류권, 그리고 중간권이 있었죠. 중간권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중간권. 왜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니죠. 여기서는 대기 중에 중간권에서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성층권에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는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라는 질문이네요. 자,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외선을 흡수해줘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기온이 쭉 떨어져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한다. 원래는 기온이 쭉 떨어져야 됐었는데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 줌으로써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다가 높아지는 구간이 발생하는 거였었죠. 원래 쭉 낮아지다가 이렇게 높아지는 구간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라고 하면 기온이 계속 쭉 떨어지다가 열권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즉 기온 분포의 층은 2개밖에 안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4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였죠.
저희가 이렇게 기권과 날씨에 관한 첫 번째로 기권의 증상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권의 온도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를 살펴봤어요. 차츰 4개의 층으로 나눠지게 됐었는데요. 각각의 원리, 여러분들 지구 지표면에서부터 복사,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진다, 그리고 구름의 생성 원리, 이렇게 3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학습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뒤로 갈수록 점점점 내용이 추가되면서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첫날 수업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